요즘 사람들이 정준영 동영상 이슈를 많이 말합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원래 그럴 상이었다. 정준영 씨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2019년 2월 정준영 씨가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던 단톡방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15년 12월부터 10개월간 단톡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10명이 넘고요. 가해자로는 유명한 연예인들 다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충격적이다, 저급하다 라고 하면서 공유한 남자 연예인이 누구냐를 관심을 가졌고요. 이제는 피해자인 여자 연예인이 과연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톡방에서 공유된 영상의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검색 엔진 네이버에서 정준영 세 글자를 검색하면 1순위 검색으로 정준영 동영상이 뜹니다. 1순위로 말이죠. 검색 엔진이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동영상이 궁금합니다. 특히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지금도 아마 누군가는 동영상 좌표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고하게 말이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4시간 이내에는 오초이 오연서 씨가 검색이 되었고요. 24시간 이내에는 이청아, 7일 이내에는 지호, 제니 씨가 연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정준영 씨랑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이런 업무차 연예인 이런 업무차 알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이 돼서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A양 관련해서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승리씨, 빅뱅의 승리씨 성접대 의혹 언론 보도 당시에도 YG 측은 가짜뉴스라고 해명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분명하니까요. 계속해서 검색 엔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검색량 기준으로 최초의 이런 이슈의 허브였던 승리 씨를 정준영 씨가 8대2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순, 그리고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도 만만치 않게 검색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폭행, 승폭행도 마약도 이렇게 뛰어넘은 연예인 섹스 동영상이라는 거에 대한 자극적인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사다 보니까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우선 영상을 공유했던 용모씨, 지모씨, 김모씨, 최모씨 등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남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가십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하진 않습니다. 다음 단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여자 연예인이 영상 좌표가 어디냐, 이런 거를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제 카톡방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분명히 보니까 원나잇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제 10명의 이상의 이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걸 몰래 촬영해서 카톡방, 그들만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해서 올리면 계속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정준영 씨, 잘생겼고, 처음 보는 여자들과의, 영상인데, 연예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부럽나요? 원나잇 자체가 범죄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유포한 것 자체는 범죄입니다. 자세히 들어가서 들어보면, 나 어제 누구 먹었어? 하니까, 증거 있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쫙 올려버리잖아요? 촬영하고, 유포하고 하면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뭐 물론 그 받아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뭐 몰카란 걸 알면서 그냥 보기만 했으면 본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걸 좀 찍어봐라, 뭐 다음 영상도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강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참여한 사람들도 단순히 봤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범죄자에 속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 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카톡방에 들어있는 동료들은 분명히 봤고요. 몰카인 걸 알면서 봤고요. 여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찍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이죠. 정준영 씨가 김 씨에게 무음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봐, 왜 안 벗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요청을 했죠. 범죄죠. 근데 김 씨가 너 건 지금 가고 있어. 그걸 동의해서 또 보냈습니다. 정준영 씨는 또 답변을 하기를 존나 민망하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16년 1월 1일 정준영 씨가 뭐 다같이 만나서 스트릿바에 가서 뭐 이런 바에 가서 차에서 강간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네요. 박 씨는 현실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 우리 이거 영화야. 5분만 생각해봐. 살인만 안 했지. 우린 구속감이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또 3월 11일 날 좀 이슈가 되는 글들이 하나 있네요. 박 씨가 정준영, 권혁준 등이 있는 방에서 3초짜리 성관계 영상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올렸고, 이때는 수면제를 먹이고 관계를 맺었다고 알렸습니다. 여자분이 분명히 당한 거죠. 정준영이 뭐 입이 어쩌다 저쩌다 평가를 또 합니다. 4월에는 가수 최 씨가 여성에 대해서 기절이잖아, 살아있는 여자 영상 보내줘라고 이야기를 보냅니다. 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기절이니까 플래시 켜고 찍었지 라고 설명을 했고, 정준영 씨는 또 이거에 대해서 강간했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강간했네. 그리고 플래시를 켜고 찍었다. 기절이니까. 여자들은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동의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인기 걸그룹 여자 피해자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여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뭐 단순히 봤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범죄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사전에 공모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몇 달 전, 뭐 작년 12월이죠. 클럽에서 단순 폭행 시비로 시작된 게 경찰서에서는 이제 증거가 없어서 뭐 없어지는, 뭐 알 수가 없는 뭐 미제 사건으로 남을 듯 하다가 마약으로 퍼지고, 뭐 성관계 동영상, 뭐 매매춘, 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렇게는 또 성관계 섹스 뭐 동영상까지도 퍼져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승리의 허브 씨를 첫 번째 허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브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요 허브,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치면 공항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허브인 승리 씨를 거쳐가고 또 다른 허브인 정준영 씨를 또 거쳐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연예인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쌓이는 거죠. 물론 일반인들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이런 네트워크가 계속 이렇게 커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고양이 마스크 쓰고 봉다리 뒤집어 쓰고 또 뭐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또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저는 나이트클럽 뭐 가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학생 때는 뭐 가지 않았습니다. 뭐 가자고 했어도 안 갔습니다. 사실 궁금해서 졸업 후에 홍대 MB클럽도 한번 가보고 별밤도 한 번 정도 가봤습니다. 또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뭐 갑을 대접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나이트에 가본 적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2차까지 보내드리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알고 있는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청담동, 논현동 근처로는 최고 클럽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들어는 가봤지만 뭐 노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1시간 이상 있었지 않았으니까요. 뭐 여튼 연예인들도 많이 연관되어 있었고요. 뭐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뭐 비싼 데는 확실히 물이 다르긴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뭐 보수적이고 술도 안 먹고 사실 그런데 갈 돈도 없고 2차란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제가 오타쿠는 아닙니다. 뭐 집에만 처박혀 있는 오타쿠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뭐 미팅 소개팅 당연히 나갔었고요. 뭐 잘됐다 안 됐다는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네요. 채널 A에서 뉴스 A라는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 피해자가 뭐 7에서 8명이 있고 그 중에 걸그룹 멤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더 관심이 쏠리겠죠. 그리고 증권사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루머 확산하는 그 가장 유명했던 채널, 이걸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예인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보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뭐 이런 채널 A의 이제 기자도 정준영 씨와 다를 바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예의가 아니냐,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섹스 파트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면 궁금해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여자 연예인이니까 말이죠. 남자들은 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시하면 뭐 위험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원래 이렇습니다. 다들 뭐 이런 관심이 또 섹스 네트워크의 뭐 연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뭐 카이스트의 모 교수님께서도 뭐 이런 관련 카사노바 네트워크, 섹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뭐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근데 저는 그렇게 떳떳하게 뭐 이렇게 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익명성에 숨어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과 봉다리를 쓰고 말하는 거죠. 뭐 오늘의 결론은 정준영 씨가 뭐 빅뱅을 쉽게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가지 이슈, 새로운 섹스 네트워크 비디오를 통해서 승리 씨를 넘어선 화제 인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섹스 네트워크도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카사노바 같은 바람둥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매매춘 여성들이, 그런 카사노바를 만나는 뭐 매매춘 여성, 일반 여성들이 또 수많은 섹스 연결 네트워크 선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사노바는 공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인천공항, 뭐 싱가포르공항, 뉴욕공항, 이런 공항이 허브가 되고요. 이 공항들을 다니는 비행기들이 뭐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과 같아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주요 그 여러가지 이슈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연예인 섹스 동영상의 극적 효과 때문에 영상을 찍은 거고요. 또 생각나는 게 20년 전 터졌던 전설의 섹스 동영상 피해자였던 백모양, 뭐 오모양,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스포츠 일면을 도배했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됐었고 아직도 일부 폴더에는 은밀하게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당당하게 재개 성공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의 재개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고요. 진심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정말 사실 저는 그분이 그걸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응원을 했었고요. 저 또한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힘든 상황 속에 제가 지금 있지만 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본받을 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섹스 동영상이 만약에 있다면 뭐 허가받지 않은 그런 영상은 중대한 범죄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